그래서 특정 배터리 밸류체인에 몰아서 투자하는 건 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양극재가 주력이긴 한데 양극재가 막 여기서 40% 50% 빠져야지 그만큼 매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위 요즘에 2차전지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네. 네카 사마는 팔고 네네네. 배터리는 사라라는 네네.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즉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2차전지를 사라. 네네.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면 좀 동의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2차전지가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는 그래도 AI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이닉스 정도가 네 종목 중에는 하이닉스가 제일 매력적이고 그 HBM 맞습니다. HBM 광대역 반도체 관련돼서 제일 그래도 매출의 포지션이 지금 10% 미만인데 뭐 2026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AI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은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그 서버에 관련된 반도체가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AI 반도체 가장 큰 수혜는 아까 말씀드린 HBM 관련된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하이닉스가 제일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하이닉스 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글쎄요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충분히 어느 기업이든 종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으니까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하이닉스 30%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매력적일 것 같고 그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30% 빠졌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화학이 여기서 가격이 더 빠져서 한 10% 정도 빠졌으면 하이닉스랑 30% 빠진 하이닉스나 10% 빠진 롯데케미칼 그 두 개는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고민해도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화학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굳이 실적이 찍히는 거 2차전지 빼고 보면 그쵸.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실적은 올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질 텐데 하이닉스는 올해는 이제 완전 죽순 거고 내년에 좋아지는 거고요. 화학은 당장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거라서 아마 그 실적 반영되는 실적에 소위 말하는 그 반영 시기 자체가 화학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하이닉스 30% 빠진 거랑 화학은 2년 내내 빠졌거든요. 화학은 그래프 보시면. 화학은 뭐 52주 최저가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30% 빠져도 여전히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싼 걸로 측면을 보면 저는 화학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를 6 정도. 6. 그리고 아예 소외되어 있는 빈집털이로 사. 네, 빈집털이를 한 3이나 3 정도 하고 1은 현금 들고 있다 2차전지 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2차전지 추가로 더 담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정 중인 2차전지 섹터 내 기업들 중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으신 매력적으로 보고 있으신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일단 양극재 그때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제일 커야 되잖아요. 숫자가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표 보시면 음극재 도전제 6월 18일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표인데요. 역시나 최근에 좀 줄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대주전자재로 최근에 레포트 나온 것 중에 하나 실적을 많이 깎은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56%가 나오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103%가 나옵니다. 대주전자가요? 네, 대주전자재가.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실적 가시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좋은 회사가 제이오거든요. 제이오가 매출 증가율이 44%,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나오는데 제이오는 계속 실적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회사인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이오도 그 아이템은 나쁘지 않아요.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이오는 실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라서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안정성이 대주전자재료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은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중에 대장은 대주전자재료고요.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양극재보다 제조 비중이라든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음극재가 사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공급망에 상당한 위기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만 IRA 법안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음극재도 당연히 IRA 법안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아주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의존도, 그러니까 이 음극재의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 중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다 이 중국계거든요. 근데 양극재는 안 그렇거든요. 양극재는 상위 1등부터 10등 사이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LG화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등부터 10등 사이에 LNF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유독 음극재에 대한 그 투자도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음극재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음극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외에는 사실 음극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 자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왜냐? 2032년까지 전체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만 얼마냐? 거의 300억 달러예요. 2032년까지. 그럼 연평균 얼마나 성장하냐? 양극재가 지금 성장률이 다소 조금 둔화돼서 한 40%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는 55%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가격이 비싸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는 화학이랑 똑같은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당연히 비쌀 텐데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뿐만이 아니고 천연 흑연 음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도 지금 앞다퉈서 지금 이 중국산을 탈피해서 국산으로 내재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이 천연 흑연, 인조 흑연의 진심인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 음극재에 대한 밸류를 더 받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실리콘 음극재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단에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SKC, MK전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실리콘 음극재를 안 하는 인조 흑연이랑 천연 흑연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조차도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도 실리콘 음극재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공급이 계속 없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중국산 음극재를 쓰지 않으려는 국산화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네. 지금 96%, 97% 목에 찼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재의 비중, 그러니까 기존의 흑연에다가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가지고 음극재 쪽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엄청 좋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은 그 실리콘 음극재 첨가한 만큼 양극재를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 에너지 밀도 올라가는 측면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고 최근에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돼서 이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충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르는 건 일종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충방전을 빠르게 하고 충방전의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전기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 진정한 수혜를 받는 거는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만 섞어도 충방전 효율이 40%에서 50%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도 실적도 안 나오고 대주전자재료 사실 커버하는 그 애널도 별로 없어요. 애널리스트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안 빠지고 견조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 배터리 효율, 배터리 수명, 배터리 충전 속도에 관련돼서 이 진심인 회사가 이 대주전자 재료고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전체 시장이 연평균 55% 성장하면서 중국산에 대한 대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적용 차종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냐? 이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실리콘 음극재 적용하는 차세대 아이오닉 해서 EV 9, EV6까지 이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이 될 거고, GM, SK 온이랑 합작하는 포드,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BMW i7이나 X 모델,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볼보나 도요타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차종 한 2-3종인데 이게 최소한 7종에서 10종까지는 늘어나면 당연히 양이 쓸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대주전자재료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0%가 넘고 이익 성장률이 100% 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전 속도 그리고 충전 효율, 이게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 계속 에너지 밀도가 작년에 주목받았다면 이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주전자재료나 한솔케미칼 같은 회사는 계속 모멘텀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양극재 못지않게 하반기에는 음극재 관련된 기업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 네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음극재는 사실 중국이 1등부터 3등까지 다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산화라는 네네. 물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네. 대주전자나 한솔케미칼이나 네. 또 포스코 퓨처에는 또 양극재도 하고 양극재도 하니까. 하고 음극재도, 그 국산화 수요가 국내에서도 그런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북미에서도 이 중국산 음극재를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IRA 법안 이슈에 따라서 아마 이 예를 들어 CATL이 테슬라랑 합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소재는 다 중국산 소재를 쓰면 CATL 그 합작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법안 규제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예를 들어 심지어 전액 같은 전액이나 이런 분리막도 국산화 소재에 대한 대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그래도 세계 1위니까 네. 양극재가 많이 빠지면 양극재를 많이 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니켈에서 성능이 네네. 양극재 쪽에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네. 음극재를 잡아주면 더 네네. 좋은 면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네. 대표적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음극재가 계속 지금 충방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충방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방전 관련돼서는 사실 충방전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들보다 충전하는 거에 가장 대장은 SK 시그넷인데, SK 시그넷은 지금 그 코넥스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유가증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충방전이 이슈가 되면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네. 한 연구원분은 네. 여전히 양극재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또 다른 한 연구원분은 네. 이제 많이 올랐다 양극재가. 네네네. 그래서 비양극재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장비주도 추천하시고 뭐 배터리 셀 쪽, 분리막 막 이런 쪽도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극재, 음극재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비양극재에서 뭐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분리막, 장비주 막 이런 데까지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그 양극재가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빠져서 30% 막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양극재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양극재가 계속 우리나라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네. 기술 진입 장벽도 제일 높고 양극재 캐파도 가장 공격적으로 하니까. 근데 양극재가 지금 빠진 게 다 올라오고 왔거든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양극재에 주목받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음극재는 구조적으로 음극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어서 100%로 봤을 때 양극재는 여전히 30% 비중을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양극재가 여기서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30%를 담는 거지,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양극재 중에 딱 한 종목 담으라면 저는 LG화학을 담을 것 같아요. 제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캐파 측면에서도 사실 LG화학이 지금 46만 톤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제 LG화학이 LG 엔솔 지분을 2조 정도를 팔아서 이거를 설비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설비 투자 자금이 뭘 쓸까요? 제약에 투자할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화학에 투자할까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LG 화학이 가장 밀어붙이는 첨단 소재 쪽에 양극재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LG 화학도 양극재의 진심이기 때문에 LG 화학이 수혜를 받을 거고,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앞으로 양극재 못지않게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30% 담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0% 중에
20%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물론 양극재나 음극재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담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남은 거는 역시 원자재를 담을 것 같아요. 원자재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되게 무겁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를 주력으로 담고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을 때 그러면 20%보다 조금 더 이 남은 현금 10% 비중을 더해서 원자재 30을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배터리 밸류체인에 몰아서 투자하는 건 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요. 네. 물론 양극재가 주력이긴 한데 양극재가 막 여기서 40% 50% 빠져야지 그만큼 매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양극재가 다른 여타 음극재나 장비나 뭐 원자재랑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빠지지 뭐 40% 50% 급락은 안 나온다고 보면 그냥 안정성 측면에서 양극재 3, 음극재 3,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3 제일 배터리 셀이 매력도는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3대 3대 3 하고 현금 들고 있다가 이 중에 많이 빠지는 거 추가로 더 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매력도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셀이 일단 너무 무겁고요. 덩치가 크니까 물론 기관들은 좋아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셀을 많이 사는데 개인들이 투자하기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조금 무거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엔솔은 굉장히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죠. 근데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양극재나 음극재나 원자재에 비해 성장률 자체가 숫자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는 찍히는데 밸류에이션도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더 받을 확률이 높은 게 양극재나 음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나 음극재를 더 하는 거고요. LG 엔솔이 배터리 셀 중에는 요 수익률표 보시면 배터리 셀 중에는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요. 수익률이 최근에 올라와서 32% 수익 냈고 고점 대비로도 6%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긴 한데 이거는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배터리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 업체가 계속 잘할 것 같고 중장기로 좀 진짜 길게 투자하겠다고 하면 LG 엔솔이 딱 막 들어맞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액티브하고 좀 더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나는 좀 더 추가 수익률을 노리겠다고 하면 양극재나 음극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좋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나쁘다기보다는. 네. 혹시 네. 2차전지 네. 상반기에 막 대형 수주 네네. 같은 호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혹시 지금은 조금 잠잠한 듯한데 예. 혹시 뭐 좀 주목하고 있으시거나 기대하는 그런 2차전지 섹터의 호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계속 이슈 도는 거는 4월 달부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대형 수주 안 나온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BM이 LG 엔솔량 물량이 좀 나올 거다 그 얘기가 계속 있어요. 관계 개선 통해서.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6월 달인데도 지금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가장 좀 대형 수주 단에서 아주 유력으로 좀 예측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고 최근 나온 합작은 이제 혼다 합작 있잖아요. 혼다. 네. 혼다랑 LG 엔솔 합작.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거는 볼보 합작이 나올 게 있고요. 이것도 아마 LG 엔솔. 삼성 SDI랑 GM에 들어가는 양극재 요거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100% 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물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로 또 나올 게 있지 않을까. 어디랑 한다고요? 삼성 SDI랑 GM 이거 5조 2달인가 3달 전에 나온 요거 관련돼서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이게 다 싹쓸이 100%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나머지 여분에 대한 게 에코프로미엠이 될지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될지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이제 뭐 한두 달 안으로 만약에 대형 수주가 나오면 에코프로 BM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회장 구속이랑 대형 악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코프로는 FTSE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 편입 이슈도 있죠. 네. 그 다음에 MSCI 5월 달에 떨어졌지만 8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맞아요. 편입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8월 달 편입 뭐 약간 사실화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가잖아요.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MSCI랑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그 뭐죠? 아까 말씀드린 FTSE 지수랑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좋은 뭐 이슈라고 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 대형 수주 이거 나오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은 그게 이슈가 있어요. 이제 기관으로부터 처음에는 5천억 정도 이거 소위 말하는 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EB 발행할 때 원래는 더 10% 비싸게 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회장 구속 때문에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굉장히 그 옛날 소위 말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하셨던 진대재 과거 삼성전자 사장이셨던 그 스카이레이큐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서 초대형 이런 그 사모펀드에서 아직 이 에코프로 BM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대형 악재 터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거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과거에 이 조건을 없애가지고 10% 할증되는 걸 없애서 오히려 그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그 가액 전환 가액을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환가액 그 리피싱 조건이 없었는데 리피싱 조건에서 낮춰서라도 주식으로 발행하는 이 전환사채를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아마 이게 5천억 발행이 성공적으로 되면 지금 뭐 말들은 많지만 성공적으로 되면 요거는 에코프로비엠에 5천억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아직 나오는 이슈는 사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수주 관련돼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포스코 퓨처엠도 추가적으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은 네. 2차전지 섹터에 있는 호재들이 계속 그래도 나올 수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매우 높아요. 네. 왜냐면 지금 조인트 벤처 형태로 사실은 그 CATL하고 테슬라. 네, 테슬라. 네, 테슬라 관련돼서도 여기 보시면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미 상원은 마르코 루비오가 중국 기술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차단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포드가 2026년까지 200만 대, 테슬라가 뭐 한 350만 대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도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뭐 꼼수로 네. 가는 것들 차단하겠다는 법안 이거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이따가 추가 질문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염두를 해둬야 되고 오히려 이 IRA 법안의 최대 수혜는 실제 미국에서도 뭐 코타에자랑 시트그룹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도 미국 IRA 법안의 최대 수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파나소닉이 계속 그 혜택을 계속 누릴 거다. 향후 2, 3년 동안 누릴 거다라고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CATL 최근에 목표 주가를 214에서 180위안을 30% 넘게 인하했거든요.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뭐 최근에 CATL 회장 정리친 회장이랑 앨런 머스크 만난 거를 막 엄청 확대 해석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이제 합작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중국 IT 매체에서는 CATL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CATL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실제 중국 언론 매체에서 오히려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 이슈나 썰들에 너무 매몰돼서 이 본업, 펀더멘탈을 흐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실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LNF나 에코프로비엠에서 이런 예를 들어 CATL 관련된 거를 이슈를 모르진 않겠죠. 모르진 않고 있고 요거 관련돼서 제가 엔지니어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지금 주어진 거 새로운 차세대 양결정, 네, 차세대 단결정 배터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드니켈 개발하고 그다음에 타이만간 개발하는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막말로 안중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네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으니까 그거 쳐내기에도 너무너무 그 정도. 네, 너무너무 바쁘다고. 야. 네. 그러니까 CATL만 요거 재미난 거 얘기해야 될까? 인터배터리 유럽 최근에 엊그제 열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유 있어요. 우리 삼성 SDI랑 LG 엔솔은 LFP 배터리, LFP 배터리도 LFP 배터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거, 전기차에 들어간 걸 막 시제품 설명하고, 심지어 LFP 배터리 말고 소위 말하는 NMX 해가지고 니켈 망간에 알루미늄을 섞든지 추가적으로 해서 미드 니켈, 그러니까 니켈의 비중을 줄이고 망간이나 네. 이런 기타 알루미늄 이 소재를 높여서 원가를 배터리 원가를 줄이는 차세대 배터리. 예, 예. 그리고 LFP 배터리 또 하나 뭐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도 내놨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국내 업체들은 비폐쇄적으로 아주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국내 기자랑 국내 배터리 관련된 업체가 CATL에 가가지고 문의를 한 거예요. 이거 너네 기술이 어떻게 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너무 불친절하고 예민하게 말해줄 수 없다. 예. 그리고 다 원천 차단하고 뭐 카메라도 못 찍게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대. 그래서 그 CATL 담당자 한번 이메일 보내가지고 좀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게 한 3, 4일째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CATL 입장에서는 굉장히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O는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고 있지 않나. 그 CATL은 주가 흐름 진짜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요거 표 갔거든요. 네. 요 네 번째 표 보시면 그런 지금 여러 국내에서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반영이 되면 CATL 주가가 올라가야죠, 지금. 네. 지금 이거 고점에서 지금 요거 보시면 450불에서 지금 300불까지 빠졌어요, 지금. 네. 네. 아까 목표가 300불에서 214위안을 또 낮췄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런 미국에 합작하는 형태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스무스하게 진출이 되면 CATL 주가에 반영이 돼야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오르진 못해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진입 장벽,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시장의 침투율, 그게 다 종합적으로 주가에 좀